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정광훈입니다. 저희가 시리즈 영상의 패턴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건물 관련된 거는 지금처럼 매주 일요일날 올리고 그러니까 협회 세미나, 기타 이제 이 시리즈랑 관련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평일에. 그 뭐 있어요? 뭐 있어.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평일날 올라오는 건 이 시리즈 이외의 것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은 RC 목구조 통틀어가지고 꼭 단열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연돌 효과하고 정압, 부압, 건물에 걸리는 세 가지를 할 텐데 극히 상식적인 건데 이제 필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연돌 효과. 연돌 효과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죠.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 맨날 일상생활에서 1층, 2층 있으면 다락까지 있다고 치면 난방을 하면 위가 따뜻하고 냉방을 하면 아래가 시원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돌이. 근데 이거는 워낙 온도 차이도 별로 없고 공간도 작으니까 이것을 어떤 힘이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실제 이게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건축물에서는. 그래서 가장 흔한 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20층만 넘어가면 아파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차장 따로 아파트 따로 이 밑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다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코어가 물려 있잖아요. 지금 뜨는 영상이 주차를 하고 요 아파트 코어 들어가는 자동문이 열릴 때 바람 소리예요. 쉥 하고 이게 강화도 같은 건 안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우웅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인데 이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소리가 겨울에만 나요. 난방을 하면서 따뜻하니까요. 하면. 이게 따뜻해지면 이 소리가 사라져.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나온 우웅 소리도 겨울에 찍은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주택 수준에서는 요 내부에서는 온도 차이도 얼마 없고 높이 차이도 얼마 없으니까 이걸 어떤 힘이라고 절대로 느껴지지 않지만 외부가 겨울이고 난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외피가. 높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주택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러면 이게 힘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풍압으로. 그래서 코어에서 우웅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위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거를 연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차가 타가지고 지하 주차장 차 몇백 대 다 타버린 뉴스. 몇백 대나 탔었어요? 못 봤어요, 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가 불이 났다, 이거는 봤어요. 그게 겨울에 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겨울이었으면은 타고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겨울이었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바람의 힘이 센지 이제 그거를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아파트는 층간마다 방화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리면, 사실 우리는 아파트에 관심이 없어서. 소재는 어디 사셔요? 아파트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계단이 있잖아요. 뭐 쭉 더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층마다 피난 계단하고 사이에 방화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화문 해가지고 방화문하고 철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늘 닫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 뭐 자전거도 놓고 뭐 하니까 항상 열려져 있는데 이게 왜 닫혀져 있어야 하냐. 이게 열려져 있으면 아까처럼 연돌 효과, 예를 들어 아래층에 불이 나면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힘으로 이게 빨려져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작은 화재가 아주 큰 사건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층마다 방화문을 꼭 닫아둬야 한다. 근데 이 현상은 사실 건축 분야에서 발견한 건 아니고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어요. 저 그때 안 태어났어요. 이전까지 여기서 불이 나면 쭉 번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 그런 연구들을 옛날에도 했었어요. 근데 시카고 대화재 때 너무 어마어마한 많은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화재 예측 속도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마지막 층까지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시작된 게 연돌 효과인 거예요. 소방 분야에서 훨씬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피난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몇 층 떨어진 사람들이 피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피난 시간을 결정하는데 옛날에는
이 불이 느긋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되게 느긋하게 탈출하는 시간을 잡았었죠. 근데 시카고 대화제 이후로 이제 우리 그 비상계단 보면은 실이 2개가 있잖아요. 문 2개를, 그러니까 요것도 다 시카고 대화제 이후로 이게 다 압력차로 인한 원인이다라는 게 규명이 되면서, 그래서 이 연돌 효과가, 근데 문제는 실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돌 효과는 크게 지배방정식이 높이 곱하기 온도차거든요. 즉 건물이 높을수록 실내의 온도차가 클수록 힘이 커져요. 바람의 힘이. 네. 바람의 힘이. 여기 중성대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성대를 기준으로 높이 차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내의 온도차가 클수록 그렇죠. 이 힘이 커지는데 이 높이자는 중성대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아래쪽은 요 힘으로 들어가고 위쪽은 요 힘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곱하기 온도차. 이게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중성대 0이니까 0 곱하기 온도차는 0. 그러니까 중성대는 바람이 없는 거죠. 외기를 뚫고 들어가서 외기로 빠져나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볼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의정부 화재. 의정부 화재가 어느 분이 드라이비트를 한 탓이다. 외단열 미장 마감을 한 탓이다라고 썰을 풀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냉동 창고처럼 시장이 변했는데, 이 엄밀히는 연돌 효과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돌 효과가 꼭 건물 외피에서 외부와 내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화재 예를 들면 단열재가, 과장되게 그릴게요. 단열재가 구조체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죠. 밀착돼 있지 않고. 단열재 뒤에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냥 외단열 미장 마감으로 통일할게요. 드라이비트라는 걸. 잘 못 알아듣실래나? 그 외단열 미장 마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말이지. 그게 맞는 말인데 시장에서는 다 드라이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가 그 제일 싸게 끝낼 집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마감재로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영상에서는 외단열 미장 마감 통일을 합시다. 외단열 미장 마감이 단열재가 600에 900인데,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분들이 이른바 접착 몰타를 붙일 때, 현장에서 떡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할 때 이거를 뚱둥둥 3덩어리 2덩어리만 붙이고.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4군데 그리고 이렇게 900에 1800 온장 6군데. 온장은 6군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듬성듬성 바른다는 거잖아. 떡밥이라고 하는 걸. 이게 그래야 편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본드를 많이 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골조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유로포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아니 그 정도야. 그리고 이게 뭐 잘 치면은 골조가 딱 수직 수평이 맞는데, 이게 조금만 안 맞아도 한 여기 휠라 낀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껴서 맞추고 한 2-3cm 틀어지는 경우는 되게 그냥 허다하거든요. 그냥 2-3cm는 되게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3cm면 잘했네 이런 정도고, 한 5cm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거를 단열재를 여기서 얘가 5cm 이렇게 기울었으면은 여기는 바깥에서 볼 땐 수직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 외단열 미장 마감도 한참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우리나라 목구조는 그러면 선택 못 하겠다라는 분이 되게 많았어. 근데 목구조가 금방 짓고요. 빨리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친환경적이잖아요. 나는 그런 다 떠나서 내가 목구조 선호하는 건 골조 품질이야.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그렇죠. 창문 딱 갖다 놓으면 딱 맞고요. 오와 열이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RC를 얘기할 때 일단 골조 품질부터 얘기해야 돼. 사실 지긋지긋한 얘기인데, 지긋지긋한 얘기지만 지긋지긋하게 해야 돼. 골조 아까처럼 3cm 틀어지는 건 정말 잘한 거다. 그렇죠. 2-3cm 아주 훌륭한 거죠. 유럽 기준이 3m에 10mm거든. 그러면은 집 석방이 한 9m 정도 되면은 맞게 쳤네.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끝하고 끝은 맞는 거야. 맞고 이 사이에서 10mm요? 10mm 오차가 3mm 길이당 10mm 오차 이상은 허용을 안
변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쳤어. 내가 볼 때는. 아, 품질을 괜찮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는 마감 품질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하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뭐 돌 삐뚤어졌더니 뭐 근데 우리는 골조 품질은 때를 놓친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렇죠. 저거는 근데 이게 폼을 계속 재생해서 쓰잖아요. 유로폼을요. 그렇지. 해외하고의 우리의 차이가 왜 나는 몇 년부터 나기 시작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지긋지긋하게 얘기를 하니까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이런 거푸집은 이제 사라진 거지. 왜냐면 이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 품질은 나빠지지만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골조 품질을 안 지키면 거의 뭐 돈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냥 그러니까 지켜질 때까지 갈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푸집을 포기한 거지. 하나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폼처럼 한 층을 하나로 이렇게 되든가. 그래서 한 층은 한 장이야. 그래서 옆으로 쭉 나가. 그럼 훨씬 낫죠. 훨씬 나아. 그러면 이제 최소한 수직으로는 평활도가 완벽하게 그렇죠. 지켜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폼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왜 실패하냐? 여기를 따지지 않고 알폼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지. 그렇죠. 이 비싼 알폼을 왜 써? 이거 해가지고 대충 쳐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자갈하고 다 분리돼가지고 철근이 다 노출돼도 다 미장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나우식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공구리 한번 벗다 하면은 끝인 거지.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배짜라로 가는 거지. 프랑스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골조 품질을 두들겨 잡을 때 철거를 했었어요. 골조도 백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품질은 나빠지지만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 공법 자재들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이 좀 덜 가도 품질을 맞출 수 있게끔. 어쨌거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단열재를 방금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밥으로 뚱뚱뚱뚱 하니까 이 아래쪽 단열재도 뚱뚱뚱. 그렇죠. 이쪽 단열재도 뚱뚱. 그래야 골조에 맞아지니까. 이걸 두껍게 바른다는 거지. 두껍게.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떡밥을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에 접착면을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있는 거를 팡팡팡 쳐서 얘를 이렇게 짜부시켜서 요 중간에만 여기 뭐 조금만 붙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건 양반이야. 나 어떤 현장까지 봤냐면 그러니까 이분들 잘못은 아니야. 골조 품질이 안 나와서 그런 거니까 떡밥 두께로 그 골조면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 너무나 먼 골조. 그래서 단열재 잘라서 또 대시더라고. 그러면 여기다 한 번 붙이고 거기다 다시 한 번 또 붙이고 하죠. 덧방을 하시더라고요. 버거킹 햄버거처럼. 얇은 거 갖다가 여기다 하나 껴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바싹 밀어 붙이고 하나 또 갖다 붙이고요. 이렇게 할 거면 일체 타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떡밥 시공을 하면 뒤에 공기가 하나란 말이 하나. 그렇죠. 뒤에 공기가 외벽의 뒷공기가 그러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겉옷을 이렇게 겉옷을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도 안 따뜻하죠. 똑같아 그거랑.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골조가 있고 이게 평면이라 그러지만 단열재가 골조에 밀착하지 못하니 떠 있잖아. 근데 의정부 화재에 왜 불이 급속하게 번졌냐? 외단열이니까 그때는 그 1월이었거든요. 그때가 바깥에 겨울, 실내는 난방. 난방을 하면 여기 온도가 실내 온도랑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온도 곱하기 높이차 그러니까 똑같이 생기는 거라고. 연돌이 실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생긴다고. 그렇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밑에 오토바이 엔진에다 불을 질렀단 말이야. 그때 의정부 화재 때. 그래서 불이 맨 아래 외단열 미장마감을 태우면 밑에가 뚫려버리잖아. 뚫리는 순간 이 차가운 외기가 불꽃을 이끌고 그냥 타고 올라간 거죠. 산소도 공급해 주면서 이제 위로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5층 아파트가 외벽이 죄다 단열재가 탈 때까지 꺼지지 않은 거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산소와 불꽃을 같이 끌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연돌 효과로.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규정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에 문제인 거지. 그래서 외단열 규정 중에 핵심이 그렇다고 해서 밀착 시공은 안 되잖아. 일체 타설하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영상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일체 타설이 답이냐. 그저 글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일체 타설 찍었지만 일체 타설이 갖고 있는 5만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5만 가지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시겠다.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해외 규정이 제일 먼저 생긴 게 걔네들도 어쨌든 조금씩 삐뚤삐뚤하니까 단열재를 밀착할 수 없으니 단열재를 밀착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접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열재를 가운데다 떡밥 시공하고 테두리를 다 바르도록 시방이 생긴 거지. 삥 둘러서. 이걸 리본앤 뎃 방식이라고. 단열재 본드 한 칸마다는 적어도 다 공기가 닫혀 있게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거지. 한 칸마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닫혀 있는 거지. 위아래 가운데 떡밥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유럽도 똑같아. 미친놈들이 있거든. 뭐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막 불 지르고 도망가는 애들 다 있어. 그러면서도 화재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건 어쨌든 600에 900 단열재마다 이게 다 끊어져 있으니까 공기층이 밑에 단열재가 타도 아까처럼 산소와 불꽃을 같이 끌고 가는 일은 없다는 거지. 단열재 뒤쪽으로. 그렇죠. 근데 말하는 나도 되게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왜냐면 우리 골조 품질이 리본앤 뎃을 할 수 있는 골조 품질이 아니거든. 이거 제가 제 집 지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하의 골조가 품질이 별로였어요. 한 3, 4cm 이렇게 그러니까 폼이 한쪽 직접 정도. 본인 집을 네, 제가 제 집을 져도 이게 가끔씩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리바리를 이렇게 세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안 밀리게 이걸 세워요. 이렇게 근데 그걸 체크한다고 해도 가끔 한두 개 빼먹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cm 좀 넘게 이제 골조가 누운 거죠. 한쪽에 이렇게 배가 나간 거죠. 그러면 단열재를 제가 붙이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접착용 폼을 쓰는데 이거를 면을 보고 면에 맞춰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골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우레탄 폼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요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할 짓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걸 모두 맞춰 먹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골조 품질이 안 좋은 현장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떡밥을 맞춰가지고 붙이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본앤 그러니까 테두리와 중앙을 붙일 수 있게끔 최소한의 골조 품질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쩌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과연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외단열 미장 마감이 과연 그러니까 EIFS를 쓸게요. 이 외단열 미장 마감이 과연 가능한 국가인지도 난 사실 감이 없어.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 내가 RC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기후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저번 시간에 댓글 다신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후 조건으로 봤을 때 RC 외단열이 좋긴 해요. 그렇죠. 특히 여름 축열을 고려해 보면 근데 그것도 이제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게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기장치랑 연동해가지고 나이트 퍼지 그러니까 야간 냉각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아니면 사실 RC 외단열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또 얘기할 테지만 단열이 점점 강화되면서 축열이 의미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겨울 축열의 의미로서 RC와 목구조는 이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목조라니까 이런 면을 떠나가지고 일단 층간 소음이나 위층에서의 소음과 외부에서의 소음 같은 거에서 목조보다 RC가 훨씬 더 이 차단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제대로 해야지. 특히 그러니까 우리 또 방통 또 며칠 찍을 텐데 방통에서 뜬바닥 구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러니까 너무 정성적인 거라. 시장에서 나 RC 좋아, 나 목구 좋아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인 거라. RC가 더 좋기 위한 당연히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또 목구조가 더 좋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시장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고 그냥 친환경. 그렇죠. 나 시멘트 싫어 라는 너무나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온오프적인 얘기로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근데 어쨌든 이걸 다 차치하고 오늘 내가 좀 너무 흥분은 다 차치하고 골조 품질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협회 회원사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협회에서 계속 골조 품질을 갈구니까 본인도 이제 RC를 하시면서 이제 압박을 느끼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는 첫 번째 단열재는 일체 타설로 대신 또 열교 또 갈구니까 또 평활도랑 열교를 같이 잡는 거지. 그래서 이 바깥쪽에다가 떡밥으로 이제 요 단열재를 얇게 해서 평활도는 바깥쪽 단열재로 잡고 이 뒤쪽 공간이 안 생기는 일체 타설로 하고 이런 분도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은 골조 자체 품질이니까. 그렇죠. 새 폼 쓰면 그나마 잘 나와요. 새로운 폼 쓰면 새 폼으로 돈 좀 더 주고. 쓰는 건 아니고. 그 폼을 다 뜯은 다음에 뭐 4층, 5층짜리 빌라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각 층에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안에서 뜯으면은 이거를 크레인으로 뜰 수가 없잖아요. 던져요. 밑에다가 이렇게 흙을 쭉 모아놓은 다음에
던지고 받고 치우고 던지고 받고 치우고 이거를 계속 해요. 그럼 5층에서 한 12m 정도 되겠죠? 거기서 폼을 1층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흙이 깔려 있으니까 소리는 안 나지만 그냥 뭐 턱턱 소리가 나면서 얘가 형태를 어떻게 제대로 유지해요?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예. 꼭 1층, 2층 빌라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 폼은 뜯어가지고 뭐 옥상 공간 같은 데다가 모아가지고 크레인으로 떠서 내릴 수 있지만 내부 폼은 안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전건구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품이 훨씬 많이 들어요. 던지는 것보다. 그러면 던지면 그 바깥에 던지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폼, 험폼이 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틀의 문제예요. 틀이 예, 틀이 틀어져요. 틀이. 예. 근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회사도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잡죠. 다시. 망치로 쳐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연돌은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첫 번째 원칙은 밀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구조체랑. 네. RC 외단열에서 구조체랑 밀착하지 않으면 네. 단열재 뒤쪽에 배면 연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어딘가 맨 아래쪽에서 틈이 생긴다거나 네. 단열재 사이에서 균열이 생긴다거나 한번 외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연돌 효과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연돌 효과가 생기면 단열 성능 당연히 사라지는 거. 또 화재를 다 떠나서.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단열재 제품의 자기 소화성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 네, 근데 제가 용접하면서 불을 한번 여기다가 튀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아작나지. 네, 아주 그냥 없던 것처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선진국화 돼가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 샌드위치 판넬, 네. 샌드위치 판넬 다 준불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시험성 소설 보면은 앞에 철판이 붙어 있는 채로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철판 다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준불연이 나오는 건데 법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이 철판 면에만 불을 쐈거든요. 이제는 세 면에다 불을 다 쏴. 그리고 이건 완제품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생산할 때부터 뭐가 붙어있는 단열재들 있잖아. 앞에다 그 뭐 은박지 같은 거 붙어있고. 그 은박지를 떼야 돼.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단열재만의 준불연 성능을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연돌에만 집중해 봅시다. 연돌이 이렇게 생기니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레인 스크린. 레인 스크린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목구조에서 레인 스크린이 단면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질문도 많고 미국 쪽 문서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답변을 드렸는데 빗물이 떨어지기 위한 공간이 어쨌든 미국 쪽 주장은 최소 3mm라는 거예요. 3mm 이상은 돼야 빗물이 떨어진다. 근데 이 빗물이 뒤에 이제 우리가 디테일을 다루겠지만 요게 땅 속에 그냥 묻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단열재 밑에까지 내려와서 떨어진 빗물이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드는 디테일은 안 돼요. 이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빗물이. 그러니까 비가 정말 많이 넘어가면 차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올바른 디테일은 여기서 단열재 끊도록 돼 있어요. 단열재 끊고 여기서 이 빗물을 유도 배수해야 돼. 올바른 디테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어쨌거나 이게 올바른 디테일이야. 레인 스크린의 올바른 디테일인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오늘 연돌에만 집중을 하자면 이게 왜 단열 성능을 내기 어려운가. 저번 주에 농담식으로 왜 신의 영역이냐 했냐면 얘가 단열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한겨울의 온도 차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3mm면 단열 성능의 저하는 5% 정도이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쪽 문서가 있어요. 정부 문서는 아니고 개인의 문서인데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겨울을 고려하지 않은 문서라고. 아까처럼 실내의 온도 차가 커지면 이쪽 배면 연돌 현상이 생기거든. 그래서 공기가 쭉 빨려져 들어가. 그렇죠.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러면서 한겨울에 영하의 공기가 이 속을 차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3mm의 틈새를 주면 5%밖에 손실이 없다라는 것도 이것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얘기인 거지. 일반론으로 가져오면 이걸 과연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열 성능에 미국 쪽도 미련이 있는 거라. 당연히 있겠지. 미국도 계속 에너지 절감해야 되니까 중단열을 2x6에서 2x8로 늘리는 것도 말이 쉽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타코는 해야겠고 네. 그러니까 단열재 대고 스타코 하는 게 제일 편한데 네. 그러려면 이게 단열 성능이 있는 게 서로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돈도 들인 거니까. 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겨울은 겨울 온도로 봤을 때 제주도나 부산, 전남 쪽 아니면 겨울에 연돌 효과가 있다는 거지. 옷을 3mm만 띄어서 입어보셔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에 또 정합부합 네,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의정부 화재 관련해서 내가 여담이 하나가 협회 홈페이지에 의정부 화재의 잘못은 드라이빗이 아니다. 설계 시공을 잘못한 탓이다라는 장문의 글을 화재 직후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소방서에서 그걸 직접 실험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글을 보고 했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떡밥 시공한 벽과 하나는 떡밥 시공, 그러니까 리본앤 대부로 붙인 두 벽을 밑에다 불을 내서 화재 확산 속도를 소방관이 직접 실험을 했어요. 링크는 우리가 달아드리면 되니까. 단열과 화재도 두 면에서 구조체로부터 단열재가 떨어져 있는 게 얼만큼 위험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